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이론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과목 운영체제의 첫 시간입니다. 운영체제 과목에는요, 이렇게 4회차로 구성이 될 거예요. 운영체제 운영체제 2회, 운영체제 일반, 운영체제 고급 기능, 운영체제 활용 이렇게 4시간으로 구성이 될 거고, 지금이 14차시니까는 14회, 15회, 16회, 17회차 강의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런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운영체제는 다 써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PC로 보시는 분은 이제 윈도우즈라든지 뭐 매킨토시면은 뭐 맥OS 뭐 그걸 사용하고 있을 거고, 다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또 마찬가지로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그쪽도 다 운영체제고, 일단은 좀 써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 뭐 쓰다가 오류가 났다라든지 그럴 때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할 때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이해도도 있고 해서 운영체제는 일단은 이때껏 배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하진 않아요. 일반인들이 비전공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운영체제 이해는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라든지 뭐 시스템 프로그램 뭐 그 정도 선에서 풀리는 거고, 앞선 배운 1과목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거고, 운영체제 일반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 이 부분에 조금 공부가 할 게 많다기보다는 조금 뭐 프로세스가 나오고,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기억장치 관리, 기억장치 뭐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계산할 것도 좀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운영체제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할 것들이. 근데 기억장치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그 가상기억장치, 보철메모리 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신 분은 조금 쉽게 다가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저번 시간 배운 것보다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전 시간에는 조금 기계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그 다음에 상과목에 이제 상과목이란다. 그 다음에 고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고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 관리랑 분산 운영 체제가 나오는데, 분산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정보 관리는 이제 파일 시스템은 그 자료 구조 때 조금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운영체제 활용 같은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풀면 되는데 조금 유닉스의 명령어를 조금 익혀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은데 고급 기능 수업 때 조금 많이 안 길어지면 합칠까도 생각 중인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봐야 하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과목하고 이제 5과목 마이크로 계산기가 그럴 건데, 5과목도 그렇고 4, 5과목은 앞서 1, 2, 3과목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공부할 게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 3과목의 이해가 좀 충분하면은 공부를 안 해도 그 합격 점수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는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요. 이제 그 실기에서는 그래도 뭐 실기에서 3과목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좀 정확하게 익혀놔야 되니까는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필기 공부할 때 좀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울 부분은 운영체제의 이해에서 운영체제 개요. 운영체제 개요에서 뭐 간단합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이제 개념하고 종류,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서 조금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4과목 운영체제는 제가 주로 참고하는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컨셉 해가지고
이 책이 벌써 시판이 나왔더라고요. 개정이 10번이나 됐는데 이 책이 조금 뭐 건의가 있지요. 운영체제 쪽에서는 되게 좀 개정이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전공자들은 이거 공룡책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운영체제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일단은 운영체제는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4가지 구성요소, 대략적인 구성도를 보면은 운영체제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드웨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위치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작동을 하는데, 운영체제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의 운영체제는 또 워낙에 거대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좀 정의를 하자 보면은 일단은 여기 하드웨어 관점, 시스템 관리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한마디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이다.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에서 운영체제를 볼 때는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운영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 정의가 많이 쓰이지요, 일반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렇게 목적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목적은 항상 나옵니다. 이 4가지 영어로 다 외우셔야 되고, 목적이 바로 운영체제 이제 성능평가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성능평가 요인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먼저 처리 능력 향상, 도우풋 향상, 어떤 일정한 단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뭐 속도를 말하겠죠. 이게 향상되어야 된다고 당연한 말이죠. 반환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최소화. 반환 시간은 이제 하나의 작업을 시작한 시간에서부터 결과를 얻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는데, 이게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턴어라운드 타임, 이게 이제 리스폰스 타임, 응답 시간.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반환 시간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 가용도, availability 향상. 이거는 일단은 이걸 먼저 읽어볼게요.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컴퓨터 시스템 내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정도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고 그래서 문제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아셔야 되고, 조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사용 가능도라기보다는 가용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아요. 가용성이라고. 그러니까는 CPU가 이래 돌아갈 때 요즘은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CPU는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처리를 하는데, CPU의 가동률이 이제 한 90% 이상이 될 때, 90% 이상이 될 때를, 이상은 아니고 90% 정도, 90% 정도가 될 때 적절하다고 봐요. 가용성이. 또 100%까지 가면은 너무 가부하고, 그러고 CPU가 너무 높다, 10%만 맨날 돌아간다 하면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죠. CPU를 돌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가용성. 그 가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이해는 하긴 좋고,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당연하지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내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다. 이는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의 수나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등의 요소가 좌우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시스템 자원수가 많을 경우 이것이 높아질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 availability 고 이게 이 위에 것만 딱 주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있고 밑에 것만 딱 주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있고 최근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21년 1회 시험 기출 문제인데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용어는 조금 알아두시고 이게 자주 나옵니다. availability. 예. 지금은 이제 운영 체제의 이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서 이 순서가요, 개발된 이제 시점, 시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순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괄 처리, 이제 배치 프로세싱, 이거는 뭐냐, 1950년대 거의 초기의 처리 방식입니다. 1950년대 도입된 방식으로 처리할 작업을 일정 기간이라든지 일정 양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CPU의 유효 시간 줄어듭니다. 대신에 작업 유효 시간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도입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니까 CPU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CPU는 이제 유효 시간이 없지요. 계속 처리하니까. 그런데 한 번에 모았다가 처리하니까는 모으는 동안에는 아예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작업의 유효 시간은 이제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지요.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계산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연말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합한 게 이제 일괄 처리 방식입니다. 일괄 처리라고도 하고 지금 이게 배치 프로세싱이 배치가 이제 일괄이란 말인데 그냥 그대로 배치 처리라고 쓰는 책도 많습니다. 배치 처리. 이때 배치는요, 우리말에 배치하다, 놔두는 거, 적절한 장소에 놔두는 배치가 아니라 이 배치를 말합니다. 일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의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적재해 놓고 주기억 장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 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다가 입출력 장치 작업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이제 출력을 한다 프린트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살짝 배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DMA를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요. 그때는 이제 CPU는 이제 입출력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제 아무 활동을 안 하니까는 그때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제 CPU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때부터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라든지 CPU 스케줄링 기법 등이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기억장치 관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살짝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라든지 CPU 스케줄링 기법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배울 거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배우게 되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2개 이상의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어 다중 작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프로세서를 CPU를 2개 이상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 아시면 되는데 조금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나온 김에 지금 좀 우리는 이제 영어권 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싱 또 다음에 프로세스 아까 한번 나왔는데 프로세스가 없나? 프로세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이제 유닛을 말합니다. 장치. 그러니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CPU를 보면 되고, 프로세싱은 처리라고도 해석을 하고 처리하는 거라고 하고 기법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물리적인 건 아니지요. 프로세싱,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CPU 처리 단위입니다. CPU가 그 처리하는 단위, 일을 처리하는 단위. 이거 그 다음 시간에 뭐 축창 배울 건데 프로세서는 아무튼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프로세싱, 프로세서, 프로세스 우리말로 쓰면은 프로세싱, 프로세서, 프로세스 이게 의미가 다 달라요. 이거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프로세싱은 이제 무슨 기법이라든지 그 처리라든지 뭐 그런 의미고, 프로세서는 이제 장치 CPU 같은 거 마이크로 프로세서 할 때, 그 프로세서는 이제 작업 처리 양, 작업 처리 단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 처리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분할, 타임 쉐어링. 이거는 이제 1960년대에 개발을 시작해서 70년대 초반에 실제 운영체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사용자들이 한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일정 시간, 타임 슬라이스, 일정 시간을 제공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식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옛날에 윈도우즈 3.1 윈도우즈 아마 3.1이었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 3.1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운영체제는 아닙니다. 도스 기반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돌아가는 반 운영체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독립적인 운영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5부터 완전한 운영체제가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거고, 이거는 이때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스만 쓰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가 신기했냐면 이제 멀티태스킹, 창을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막 한 개 띄워놓고 되게 좀 용량 큰 거를 복사를 하고, 하나는 그냥 심심해서 바이러스 체크를 하고, 하나는 뭐 동영상을 돌리고. 그때 그 당시에 동영상은 지금처럼 고용량은 아니었지요. 기껏 해봤자 뭐 100메가, 200메가 뭐 이 정도. 그 당시 제 컴퓨터 사양이 486DX2 66, 메모리가 램이 4메가. 요새는 4기가도 작은데 그때 4메가. 이것도 이제 엄청났습니다. 하드디스크는 200메가나 됐습니다. 이게 한 600만원 넘었어요. 어쨌든 이 정도 극에서 창을 3개 띄워놓고 이 정도 작업을 하니까는 부하가 걸리든지, 이거 조금 복사하고 동영상 조금 실행되고, 그 다음 뭐 바이러스 체크하는 거 조금 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 가부하가 느려져서 눈에 띄게끔 그렇게 보이는데, 뭐 시분할은 이런 방식이다. 요즘 컴퓨터에서 저런 걸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보는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시간 처리는 리얼타임 프로세싱,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해야 하여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응답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어디 쓰이냐면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날라오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작동 안 하고 방어를 안 하면 큰일 나니까는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예약 시스템, 증권 서비스 등 있죠.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비행기를 예약한다. 내가 1번 자리를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하는 동안에 바로 처리가 안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이 또 1번 자리를 예약을 하면은 이제 중복이 되고 에러가 나든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는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된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 모드 처리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모드들을 한 시스템에서 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다중 모드 처리고, 분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과 자원을 나누어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처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분산 처리 운영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 방식은 조금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하나 물을 때도 있고요. 특히 시분할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 물을 때도 있고, 이렇게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 그게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이게 처음이 그 다음에 보자, 분산 다중 시분할 이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시분할, 그 다음이 이제 다중 모드, 그 다음에 분산 처리는 마지막.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게 그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네 가지만 나왔을까 찾아보니까는 명확하게 문헌상으로 명확하게 연도가 이제 제시되는 게 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방금 보셨던 이 표들, 이거를 이제 내가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그 순서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영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본 도면인데, 서비스란 뭐냐? 기출 문제라든지 조금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은 서비스는 이제 윈도우즈의 기능 아니면은 역할, 뭐 이 정도로 기출 문제에서는 주로 역할이나 기능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사용자와 다른 기타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도 포함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뭐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위치적이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기능, 서비스를 기능으로 계속 해석을 하세요. 그게 더 좀 와닿아요. 그 운영체제의 서비스들이 뭐 이런 게 있다. 네,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공부가 굉장히 많아져, 양이. 근데 어떤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냥 좀 대충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 대화를 하고는 창이라고 보면 되죠. 말 그대로 이제 인터페이스, 표면과 표면 사이, 이런 뜻이죠. 뭐 GUI 배치, 그 다음 명령어 라인 이래 있는데, 배치는 아까 전에 그 일괄이라고 했죠. 뜻이 일괄 처리. 도스 쓰신 분은 오토 배치 파일을 떠오르시면 돼요. auto bat c.bat 이런 파일이 있는데, bat 확장자가 bat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텍스트 파일인데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게 어떤 걸 실행하게끔 명령어를 텍스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오토 배치 파일이라고. 오토 배치 파일은 부팅할 때 처음 실행되는 거를 정의해 놓는 파일이에요. 도스에 익숙하신 분은 이거를 잘 알 텐데, 그런 의미로 배치 파일은 이제 명령어를 이제 대화형으로 착착착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행할 작업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그거를 결과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명령어 라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이 실행을 하고 이런 방식이고, GUI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지금의 윈도우즈 뭐 이런 겁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상식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인터페이스 설명하는 거는 그 조직 운영기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상식입니다, 상식. 일단은 CLI, 그 다음에 텍스트 TUI, 그 다음에 방금 본 GUI.
그 다음에 AUI, 그 다음에 NUI.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이게 뭐냐? C는 이제 command, CUMMAND, command line. 아까 본 명령어 라인 이걸 말합니다. command line 인터페이스, I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TUI는 여기서 T는 텍스트를 말하고,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정확하게. 텍스트 기반의 U하고 I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따로 좀 공부하십시오.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거 하는 거고, TUI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화면 꽉 차게끔 텍스트가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는 뭐 이렇고,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둘 다 텍스트긴 한데, 그 다음에 GUI는 뭐 잘 알겠지만, G는 이제 그래픽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즈 같은 것들의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고, AUI는 이제 오디토리, 이제 음성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떠오르시면 되고, NUI가 중요하죠. NUI의 N은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자연. 대표적으로 터치 스크린, 핸드폰 다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손가락을 이용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접촉식 NUI고, 이제 비접촉식 NUI는 이제 모션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조직 응용 기사에서 절대 안 나오고, 지금 개편된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려나?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면접 때요 이것도 모르고 기계 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거 용어 막 섞어가면서 말을 해야지 있어 보이지요. 일단은 이거는 좀 공부를 좀 방금 한 거 공부를 하시고, 일단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근데 운영체제 이제 서비스를 보면은 대충 보시면은 좀 아실만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프로그램 실행, 이제 프로그램 만약 실행하는 거에 관련된 거고, 입출력 연산,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더 좀 깊게 배우는데,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읽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능을 발휘한 거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트워크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좀 안 좋고요. 원서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터미널, 단말기가 단말기간이 아니라 프로세스, 방금 프로세스 했죠? 작업 단위, 프로세스 간에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뭐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거를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자원 할당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요. 이제 자원을 방금 말한 프로세스 간에 자원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고, 회계는 돈 계산이 아니고요. 돈 계산이 아니고 뭐 로그인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내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던데,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죠? 회계하면 보통 이제 돈 관련해서 금전적인 그런 장부를 좀 떠올려지니까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오류 탐지는 이제 말 그대로 오류 탐지, 보호와 보안, 이 부분 또 다음 시간에 좀 배울 텐데, 이런 것들, 이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체제의 기능과 역할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니까는 이거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도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운영체제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맞지요?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수행, 입출력에 관련된 거 보조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조 역할을 수행 맞고,
사용자들 간 하드웨어 자원 공동 사용. 이건 아까 자원 할당에 해당되는 거죠. 맞고,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에 변환.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기를 말하죠. 번역기. 번역기라고 하면은 좀 이따가 또 배울 텐데, 번역기는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어셈블리어 뭐 이런 걸 말하지요. 이 부분은 이제 운영체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완전 보너스 문제입니다.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치는 응용기사 시험에서 등장을 했던 거는, 보자. 윈도우즈, 그 다음에 OS2, 유닉스. 뭐, 이 정도고 대충 거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운영체제라는 것은. 이게 운영체제라는 거 알면 됩니다. 알면 되고,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마지막 시간에 따로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유닉스는 좀 중요합니다. 유닉스는 그때 배우고, 잠깐 살펴보면은, MS-DOS는 잘 아실 거고, MS-DO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도스인데, MS-DOS 말고도 이제 IBM-DOS도 어차피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터보도스도 있었나? 뭐, 도스도 종류가 많은데, 보통 MS-DOS, 그 다음에 이 로고는 윈도우즈 3.1 로고를 제가 넣어놨고요.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즈 10 이런 게 있고, 이건 OS2는 IBM에서 만든 그겁니다. 잠깐 마이크로소프트 사고에 갈등이 있죠. OS2는 이게 윈도우즈 95, 일단은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윈도우즈 95가 최초의 GUI 방식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최초의 온전한 그겁니다.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즈 3.1까지는 이제 도스 기반이었고요. 도스 기반에서 시행되는 반쪽짜리 운영체제였는데 95에서는 이제 도스를 버리고 온전하게 부팅이 가능한 운영체제가 되는데 그전에는요. 윈도우즈 95 그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BM의 하청회사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도스도 MS에서 만들고 OS2도 이제 처음 버전은 아마 MS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윈도우즈 95를 발표할 때쯤 돼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IBM을 상대로 이제 배신을 때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때리면서 그 윈도우즈 95를 짠 내놓을 때 IBM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BM에 비해서는 진짜 작은 기업이었죠. IBM은 그때 엄청난 공룡이었고, 그래서 이제 IBM도 OS2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2.0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버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맞붙어 가지고 윈도우즈가 완전히 이겨버리죠. OS2 망하고, 그 다음 버전 98에서도 OS2 새 버전을 냈지만은 망빵 깨지고, 그래서 IBM이 이제 푹 깔아앉습니다. 이때부터. 그전에는 완전히 막, 지금의 IBM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IBM은 진짜 거대한 그거였는데, 이게 MS한테 이제 두 번 깨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OS2가 계속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잊혀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윈도우즈 뭐 XP, 그 다음에 뭐 버전 많지요? 미 나오고, 세븐 나오고, 비스타 나오고 해서 지금의 10까지 쭉 발전해 왔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알면 재밌습니다. 저는 이때 좀 그때 컴퓨터 잡지 보면서 되게 재밌게 이래 둘이 관계를 봐왔어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맥 OS 같은 경우에는 매킨토시에서 쓰는 것, 리눅스, 그 다음에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지 운영기사 시험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은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지나면은 얘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임용체제에 뭐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시고, 기출문제도 딱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다음 중 다음 중은 없네. 운영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고, 리눅스 맞고, OS2 맞고, 이건 뭐고, 라이젠 7, 이거는 그래픽 카드 맞지요? 예. 예, 속하지 않는 거 답은 4번. 이런 거 뭐 이제 완전 보너스 문제지요. 이거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자원관리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하드웨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자원 할당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자원이란 CPU 그 사용 시간, 메모리 공간, 저장 공간, 입출력 장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의 순서를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원 상태를 추적, 기억, 자원 상태를 이제 파악한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CPU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취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자원을 할당을 해주고, 할당해주고 나서 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자원을 회수하는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 이 순서를 좀 아실 필요는 있고,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운영체제를 자원관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자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아까 본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게 뭐였지요? 처음에 이제 자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지요. 모든 자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 다가 맨 앞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해야지요. 정책 수립 과정,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자원을 할당을 해야 되겠죠. 자원을 할당하고 운영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세 번째가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은 자원을 회수를 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를 순서를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강의 때, 1과목 1회씩 강의 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게 하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또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 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OS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게 OS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동작,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있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기사에서는 보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가 훨씬 많은데 보통 번역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을 때. 그래서 번역기는 이제 그 전에 다 한번 공부를 했던 건데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번역기들의 종류 보면은 이게 이제 1회차 그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번역기들은 이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로더, 프리 프로세서 뭐 이렇게 있고,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면은 컴파일러는 이제 원시 언어가 고급 언어고 목적 언어가 실제 기계 언어에 가까운 번역기를 말하고, 어셈블러는 이제 말 그대로 어셈블러를 번역하는 거죠. 컴파일러와 같이 목적 언어가 중기계 형태이나 원시 언어가 어셈블리어인 번역기를 어셈블러를 하고, 그 다음에 링크는 이제 링키지 에디터라고도 부르고,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서 로드 모듈이라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하나의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이제 링크입니다. 링크고 이제 로더는 로드 모듈로 된 기계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번역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더입니다. 로더 같은 경우에는 OS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영체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로더는 한번 다시 볼 거고,
프리프로세서는 이제 원시 언어와 목적 언어가 모두 고급 언어인 번역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보면요. 전에도 봤던 건데 이제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면 목적 코드가 생성되고 이런 목적 코드를 링커가 묶어서 로더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고 이런 순서는 이제 1과목에서 배웠던 건데 복수 차원에서 한 번 더 봤고 그래서 이제 로더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일단 로더는 이제 외부 기억 장치로부터 정보를 주기억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 메모리 할당 및 연결, 재배치, 적재를 담당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데 종류가 이래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 즉시 로더, 컴파일 앤고 뭐 이거는 이제 번역기가 로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고 한 가지 언어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파일 즉시 로더고 절대 로더 1과목에서는 절대 로더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주기억 장치의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주소에 적재하는 기능을 가지는 간단한 로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한 주소고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제 간단한 로더인 건 사실인데 프로그래밍 하는 그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그 관점에서는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재배치 로더는 이제 릴로케이팅 로더 주기억 장치 상태에 따라 목적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의 임의의 공간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재배치 로더인데요. 재배치 로더는 이제 영어로 다 아셔야 되는데 릴로케이팅 로더라고 하고 있는데 또 같은 말이 이제 릴레이티브 로더 이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릴로케이트랑 그 재배치 로더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은 다이렉트 링킹 로더 이게 이름이 맞네요. 릴로케이팅 로더, 릴레이티브 로더, 다이렉트 링킹 로더 이렇게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주기억 장치 상태에 따라서 목적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 임의 공간에 적재할 수 있게 하는 게 재배치 로더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링킹 로더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변경되어도 다른 모듈 프로그램을 다시 번역할 필요 없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 장소 할당과 부프로그램의 연결 로더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게 이제 링킹 로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유, 절대 로더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재배치 로더는 이제 전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제어 프로그램, 컨트롤 프로그램과 이제 프로세싱, 처리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기존 제어 뉘앙스 그대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은 이제 감시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뭔가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프로세싱 프로그램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방금 봤던 그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 프로블럼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요, 일반적인 법용 운영체제, 또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특정 목적을 가진 운영체제는 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 필요 없이 OS 자체에서 이제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니까는, 특정 기기에만 사용되는 그런 OS를 말하겠죠. 그런 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세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무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은 이런 걸 말하고 처리 프로그램은 이런 걸 말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조금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작업 관리면 제어네.
뭐 어느 본적이면 처리네 뭐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딱 이 정도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에서 처리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해서 보면은 이제 잡 스케줄러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작업 관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어지요. 처리가 아니고 제어 프로그램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이제 번역기를 말하고 3번은 서비스 프로그램, 4번은 프로블럼 프로그램. 이거는 다 처리 프로그램 맞고요.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 이제 첫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일반에는 이제 프로세스 나오고 이제 교착 상제 스쿠줄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에서는 이제 주기억 장치, 가상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라서 다음 시간이 운영 체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나머지는 것들은 보통 상식으로 어느 정도 다 풀리니까는 부담 그렇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영 체제 공부는 그 뭐 어려우려고 하면 한도 없이 뭐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운영 체제도 못 만들잖아요. 운영 체제가 뭐 그래 종류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 일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